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주의 진실, 우리 생명의 고향이죠. 그 생명의 근원인 우주의 진실에 대해서 연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죠. 바로 어제는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의 우주 공식에 의해서 별의 종류와 수명이 결정된다는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지금 여러 종류의 지금 별들이 있는데요. 우선 태양이 있고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적색 외성이 있고 또 적색 외성보다 질량이 더 작은 갈색 외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크기와 질량이 다른데요. 중력의 세기도 물론 다르죠.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중력의 세기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데, 그럼 이 별들에서 말하자면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 우주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별들이 종류가 결정되는데, 이 별들에서 수명이 어느 별이 가장 클까요? 어느 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거성이죠. 거성. 예. 네.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 별의 종류에서 질량이 가장 작고 부피도 가장 작고 중력의 세기도 가장 작은 별이 수명이 가장 크거든요. 가장 길어요.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 년에서 100억 년 정도의 수명이 돼 있지만, 이 거성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억 년 이상도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질량이 클수록 그 중력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그 중력의 세기에 의해서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아주 이렇게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에서 연재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력이 세기가 커질수록 중심부에 있는 원자 껍데기가 깨지면서 융합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별의 수명을 단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의 종류에서 질량이 가장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이 적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명이 최고로 한 몇 조 년 이상도 갈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영원에 이를 수가 있다. 영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주가 생겨난 지 138억 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적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명이 1조 년 이상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명이 영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적색 외성보다 질량이 더 작은 갈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더 길죠. 왜냐하면 중력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중심핵을 이루고 있는 중심부에 있는 원자 껍데기를 깨뜨려서 핵융합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지기 때문에 수명이 그만큼 이렇게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수명이 긴 거예요. 그래서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 우주 공식에 의해서 별들이 종류가 결정이 되고 수명까지 결정된다는 걸 제가 좀 더 지난 시간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인체 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 생성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태양의 중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의 중심부에서 지금 이렇게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말하자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원자 껍데기가 깨지면서 두 수소 원자가 하나로 결합하죠. 이걸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의 헬륨을 생성하거든요.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다음 이미지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오늘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초당 매초 7억 톤 정도의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데, 핵융합이라 하는 것은 두 개의 수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하죠.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데, 그 핵융합을 통해 수소
1g이 헬륨으로 진화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수소가 하나로 결합하면 헬륨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헬륨으로 진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6억대 전열기가 1초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렇게 두 개의 원자가 핵융합을 통해 하나로 결합하면 합쳐지면 한 개의 원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렇게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서 하나의 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원자가 되면서 한 개의 원자가 차지하고 있던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원자가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이 하나의 그 수소가 원자가 차지했던 공간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또한 원자는 질량이 커질수록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빈 공간은 더 커지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 수소 원자의 부피 규모보다 헬륨이 이렇게 부피가 더 작죠. 그러니까 질량이 커질수록 원자의 규모는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자가 핵융합을 통해서 질량이 더 큰 원자들이 생겨날 때 중력이 세기에 의해서 압축되기 때문에 더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질량이 커질수록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빈 공간은 더 커지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소가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의 헬륨이 생성이 되는데 이 하나의 빈 공간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빈 공간을 열 에너지 입자들이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뭐가 채우냐? 예를 들어서 이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매초 7억 톤 정도의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데 그 핵융합을 통해서 엄청난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 태양이 이렇게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피가 줄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을 열 에너지 입자들, 말하자면 열 에너지로 변환된 원입자들이 채우고 있다.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원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다음 이미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빈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을 가마솥에 이제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 원자의 이 많은 빈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핵이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은 이 원자 지름의 10만 분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질량이 또 작을수록 또 커질수록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빈 공간이거든요. 이 원자 껍데기가 존재하고 있고 원자 껍데기 안에 이 빈 공간 대부분 빈 공간인데 여기에서 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이 지름의 10만 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을 말하자면 진공인데 이 진공을 원입자들이 채우고 있어요. 원입자. 예? 원래부터 있었다. 예? 처음이자 마지막 입자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입자를 채우고 있는데 이 원입자들은 진공뿐만 아니라 우주 무한 공간을 채우고 있죠. 근데 이 원입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모여드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마솥에 불을 떼게 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가마솥 안에 있는 이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빈 공간을 이게 팽창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입자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을 팽창시키기 때문에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갑자기 물 분자들이 커지니까 크게 팽창하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이면서 이 증기로 날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이미지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미지에서 지금 열 기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열 기구를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불을 떼요. 불을 떼게 되면 이제 이자와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주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공기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팽창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가마솥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이면서 그 증기가 날아올라가듯이 역시 같은 원리로 공기 분자들이 팽창이 되면서 올리떠요. 그래서 열기구로 하늘로 띄우거든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빈 공간에서 많은 정말 매초 7억 톤에 달하는 엄청난 핵융합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많은 엄청난 빈 공간이 생기는데 태양의 부피는 줄어들지 않고 그 부피가 유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을 열 에너지 입자들로 변환된 원입자들이 이렇게 열 에너지 입자로 변환돼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태양의 부피는 줄어들지 않는다. 지금 그걸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산소 원자가 있죠? 산소 원자가 있고 그 밑에 촛불이 있어요. 그래서 팽창된 산소 원자와 팽창되지 않은 산소 원자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열 에너지를 받은 원자의 그 공간은 팽창되어 있고 그 열 에너지와 동떨어진 원자는 그 팽창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하나의 이렇게 이 도자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여기 이제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자면 이렇게 도자기를 엎어놓고 이 항아리를 엎어놓고 여기다 불 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이제 이렇게 열 에너지가 말하자면 이렇게 열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하자면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팽창된 그 공기 분자들 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면서 항아리 안에 있던 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요. 밖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게 그 상태에서 이 뚜껑을 탁 봉인해 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안이 진공 상태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렇게 밀고 들어갔던 이 열 에너지에서 팽창된 그 공기 분자들이 안에 밀려 들어가면서 이 안에 있던 이렇게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팽창된 그 공기 분자들 차지하게 되는데 갑자기 뚜껑을 봉인해 버리면은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팽창된 공기 분자를 채우고 있던 그 원입자들이 열 에너지를 잃으면서 또 도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 안에 이제 진공 형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항을 뜨잖아요. 부항을 뜨는 게 이제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부항을 이제 불을 이렇게 지피잖아요. 불 지피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현상으로 팽창된 공기 분자들이 부항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공기를 밀어내고 그 팽창된 열 분자들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갑자기 탁 뚜껑을 피부에 딱 대서 봉인시켜 버리면은 공기가 못 들어가게. 그러면은 그 안에 팽창된 그 공기 분자들이 식으면서 그 팽창시켰던 원입자들이 그 열 에너지를 잃으면서 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공 현상, 많은 진공이 그래서 인력이 맞아 빨아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어혈지 피를 빨아내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의료 행위에도 사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그 이제 이 태양의 이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엄청난 양의 수소 원자들이 핵 융합을 하면서 매초 7억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수소 원자들이 핵 융합을 하면서 또 엄청난 규모의 빈 공간에서 생기지만 태양의 부피는 줄어들지 않는다.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을 이제 이 열 에너지로 변환된 원입자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부피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영원하지도 않아요. 왜 영원하지 않는가 하면은 계속 예를 들어서 이 태양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중심부에서는 계속 핵 융합을 하면서 수소 원자 핵 융합을 하면서 헬륨으로 변환되고 헬륨이 이제 핵을 차지하면서 빈 공간이 점점 넓어져요. 점점 넓어지면서 수소층이 점점 이렇게 얇아지겠죠. 그러면은 헬륨으로 변환되면서 핵융합을 통해서 핵을 차지하고 있는 헬륨 핵인 헬륨 핵 핵은 점점 커진 반면에 이 태양 이 수소층 점점 더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에서 매초 7억 톤 정도의 수소 핵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소
폭탄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 폭발력이 태양 폭풍이고 그것이 또 지구를 향해서 덮쳐오는데 그것을 지구 자기장이 막는다는 걸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소층이 점점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태양은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태양을 이루고 있는 수소층이 점점 얇아지다 보면은 이것이 더 이상 그 한계점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한계점이 이르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확 팽창을 해버려요. 고무풍선처럼. 고무풍선. 말하자면 이 안에서 수소폭탄이 몇 초마다 7톤 정도의 수소폭탄이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 약한 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듯이 태양에서도 그 태양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도 층이 수소층이 두껍기 때문에 현재 그 부피를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이 부피가 잘 이렇게 얇아지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부피가 팽창을 해버리는 거죠. 그건 다음 이미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태양이 팽창하면서 적색 거성으로 이제 진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별이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에 그 반지름이 1000배 정도까지 확장이 돼요. 반지름이 1000배 정도까지 확장이 되면서 표면 온도는 낮아지는 반면에 중심부의 온도는 급격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반발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반지름이 이제 1000배 정도까지 확장이 될 때 이 태양계에 있는 수성, 금성까지 덮치게 돼요. 물론 지구까지 이렇게 덮칠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이 지구 생명도 이렇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건 과학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팽창 과정에 이게 태양이 이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이렇게 식어지는 반면에 중심부의 온도는 급격히 높아지는 거예요. 반발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정도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내부 온도가. 그 팽창 에너지에 의해서 밀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팍 팽창하는 반면에 반발력에 의해서 안으로 이렇게 힘이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의 밀도가 확 올라가면서 그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별의 중심 핵, 태양의 중심 핵에 있는 헬륨의 원자 껍데기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때 지금 이 태양을 보게 되면 중심 핵을 헬륨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태양의 그 질량, 중력의 세기를 가지고는 이 핵을 이루고 있는 헬륨 원자 껍데기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태양이 자기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제 팽창하게 되면은 적색 거성으로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반발력에 의해서 그 힘이 안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바깥으로는 이렇게 퍼지고 이렇게 팽창이 되고 안으로 또 집중을 하면서 그때 내부 이렇게 밀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가 또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헬륨 원자 껍데기를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헬륨보다 이제 무거운 질량이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이은 그 핵융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헬륨 원자 껍데기가 붕괴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보다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진 이 원자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중력의 세기나 또 이제 진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압력으로부터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자 껍데기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형성하기도 하고,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중력의 세기에 따라서 또 이런 진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에너지 세기에 따라서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두 개의 원자 껍데기를 가진 원소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미지는 지금 철 원자의 모습이죠. 철 원자의 모습인데 태양보다 10배 정도의 질량이 큰 별에서는 철이 이르기까지 많은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색 외성이나 갈색 외성에서는 헬륨보다 질량이 큰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헬륨을 이렇게 헬륨 원자 껍질을 깨뜨릴 수 있는 중력이 세계가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생기는 그 에너지로, 반발력, 그 에너지로, 그것도 열 에너지로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헬륨 원자 껍질을 깨뜨리고 질량이 더 무거운 원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태양보다 질량이 더 무거운 이제 거성, 질량이 큰 별에서는 그보다 철 원자 이르기까지 많은 물질 원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태양보다 10배 정도의 이제 질량을 가진 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태양의 핵은 헬륨이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수소 원자들이 붕괴되면서 결합을 해서 그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생성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큰 이 거성에서는 이 철 원자, 아까 어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 철 원자는 중력이 세계에 가장 견딜 수 있는 안전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가졌다 그 말씀드렸죠. 이 철 원자는 중력의 세계에 가장 안전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는데,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의 중심 핵은 이 철 원자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철 원자도 아무리 중력에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는 이 구조를 가진 철 원자도 이제 원자 껍데기가 깨지는 그런 수가 있어요. 어느 때인가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이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력에 의해서 밀도가 확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헬륨 원자 껍데기가 깨지면서 질량이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냈듯이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무거운 거성, 이 별도 이렇게 폭발을 해요. 이때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태양은 이제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쪽도 팽창하죠. 팽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헬륨 원자 껍데기를 깨뜨리고 질량이 더 무거운 원자들을 만들어냈다고 하게 되면 태양보다 10배 정도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진 이 별은 팽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을 하게 돼요.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별을 초신성이라고 하죠. 초신성인데, 이때 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내부 반발력에 의해서 밀도가 확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때 비로소 철 원자 껍데기가 깨지면서 철 원자보다 질량이 더 무거운 원자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면서, 말하자면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이런, 이렇게 또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런 원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회원님들, 또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세계 최초로 밝혀지는 진실이다 보니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이렇게 긴 시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만 지금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정도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면서 계속 연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질량, 중력, 밀도, 온도, 메커니즘, 우주 공식, 이 우주 공식까지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과연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느냐? 지구 비밀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느냐? 100% 밝힐 수 있다고 했는데 두고 보자 하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예,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